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8월 1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막판에 소폭 상승해서 마감했죠. 기업 실적 발표가 시장에 상승 영향이 됐다, 이런 쪽으로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7월 한 달 동안 다우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3.4% 정도 상승했네요. 나스닥 지수는 4.1% 상승했는데요. 나스닥 지수는 5개월 연속 상승이라고 합니다. 2021년도 이후로 5개월 연속 상승은 처음이라고 하죠. 어쨌든 강세장이 연출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실적이 이제 절반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발표 기업 중에 80%가 이제 예상치를 좀 넘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실적 이렇게 좀 시장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착륙이 되면은 그동안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자기가 원하는 재료를 계속 쓰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시 나머지 실적이 중요한데요. 가장 큰 실적은 이제 아마존하고 애플이 이제 기다려주고 있죠. 스타벅스도 실적이 있긴 한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빅테크 종목에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마존과 애플에 따라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날 수도 있다는데, 사실 랠리는 안 합니다. 과거에 종목 발표로, 실적 발표 랠리는 안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으로 보시면 다운만 약간 올랐지만 나스닥은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항상 모습이기 때문에 애플과 아마존이 얼마나 실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이 새로운 영역으로 끌고 가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가 보는 관점이고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또 나오는 게 고용지표죠. 지난 매달 사실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고 생산자 물가지수 나오고 개인 소비 지수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한 바퀴 돌면 이제 고용이 나와요. 고용이 이제 7월 고용 비농업 부분이 나오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신규 고용이 한 2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달에 20만 6천 명이었으니까 지난달에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되는 거죠. 실업률은 3.6% 정도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쨌든 이 실적도 좋은데 고용까지도 안전성이 있다 그러면은 완전 연착륙이죠. 그러면 시장에서 계속 요구했던 금리 인하는 멀어지겠죠. 여전히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침체가 와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가려면 침체 쪽을 바라고 있는데 침체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일각의 지표들은 침체 지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시카고 제조업 구매자 관리지수 발표가 났는데요. 이런 거는 42.8이 나왔어요. 전달 41.5니까 그보다 개선이 되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43.3이었으니까 그보다 낮아졌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PMI 지수 같은 경우는 50일 기준적으로 봅니다. 50 밑으로 가면 침체고요. 50 위로 가면 화랑이거든요. 근데 이런 건 또 침체죠. 그러니까 지표가 어떻게 보면은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시장은 연착륙 쪽의 지표를 좀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밀카 시카리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원 인플레이션이 4.1,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3이 나왔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식료품과 원유 가격, 유가를 제외하고 나면은 근원 CPI가 나오는데 그게 4.1%가 나왔는데 이게 연준 목표치가 2%잖아요. 그 2배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승리를 선언하고 싶지 않다. 이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요즘 유가가 계속 뛰고 있거든요. 유가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식 매력이 떨어져서 미주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20년 만에 최저가됐다는 뉴스도 있네요. 그러면 지금 주가 오르는 건 뭐죠? 라는 생각도 되겠죠. 주식 매력이 없는데 주가가 오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 그런 거죠. 지금 올리는 것은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 오르지만 진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미주식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을 좀 보면요, 나스닥이 0.1%, 다우가 0.28%죠. 막판으로 왔어요, 막판.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냥 옆에 횡보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없죠. 네, 지난번에 요때죠, 요때 7월 27일 날
그 음봉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 일단 7월 마지막 날 상승으로 끝났다라는 거. 이제 실적이 나서 올라오긴 했지만 랠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보시면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렸다가 다시 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틀 안에, 실적은 항상 어떤 틀 안에 갇혀놓거나 추가 하락을 정지시키는 그런 상황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일단 강세장은 맞는데 추세적으로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만간 무료 방송에서 다운 나왔을 때 기술적 분석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요. 조만간 제가 무료 방송도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저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는 주가가 더 가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며칠 동안 국제유가를 많이 얘기했어요. 국제유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7월에만 16%가 폭등했다고 하는데요. 서부 텍사스 중진율을 좀 보면, 서부 텍사스 중진율 보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죠. 82불까지 갔었네요. 81불 80%가 끝났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뭐냐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기에 고점 때 사실은 올라갔을 때 유가가 올랐지만 소비자 물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걸 한번 좀 더 보자고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후로 유가가 내려니까 또 소비자가 더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유가가 올랐죠.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가격이 더 높아요. 여기가 83불 정도 되거든요. 83불 40센트, 한 1불 정도 없네요. 근데 이때는 떨어지고는 200일선을 맞고 떨어졌고, 지금 200일선과 200선 다 돌파가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특히 주봉에서는 새로운 차트가 나오는 거죠. 이런 차트 나오면은 인플레이션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플레이션 재탕으로 시장을 흔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현재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유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유가는 그 공급하는 산유국들이 뭐 전기차나 2차 전지론에서 향후 먹거리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많이 올려가지고 많은 돈을 빼가려고 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차 전지나 이런 산업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는 가만히 있다가는 아무래도 세상에서 자동차 사용에 쓰이는 휘발유나 뭐 경유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원유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비중이 좁아지게 되면 상당히 살아남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있다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원유 오르는 거 얼마 전에 제가 했죠. 원유 수요가 인도하고 중국에서 살아났는데 공급이 좀 딸리고 있다.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그 지금 딱 그 원유 공급 우려로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유가는요 무섭네요. 유가 차트는 굉장히 무서운 차트에 돌입했네요. 왠지 모르게 지금 인플레이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하이퍼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데, 그건 뭐 가봐야 되겠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코스닥 2차전지. 2차전지가 다시 주도를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2차전지 별로 뭐 크게 중요하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오르고 있는데 왜 중요하지 않게, 그게 아니고요. 그 2차전지든 어떤 종목이든 쌍봉이 중요하거든요. 쌍봉 차트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라든가 뭐 그 주도자들 쌍봉을 못 났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스닥에는 정부는 잡주고 거래소에서 제일 센 놈을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센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얼마 전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코스닥의 전체 거래액 5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에코프로에 들어간 개인 평가가 101만원 정도 한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포스코 홀딩스에서만 4조를 팔았대요. 요거에서만. 요 차트 3개를 좀 보려고 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일단 고점 여기서 올라온 4조로 팔았대요. 4조로 팔았는데, 이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약간 고점 쌍봉 모습이죠. 올라가는 중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지난번 맞고 주봉이네요. 죄송합니다. 주봉으로 봐야 돼. 일봉으로 봐야 됩니다. 포스코 홀딩스 못해보면 얘는 지금 맞고 밀려서 다시 한번 가려고 하지만 종가상은 비슷하죠. 포스코 홀딩스는요. 근데 SK이노베이션은요 쌍봉에 가깝죠. 종가상으로 어디가 더 높아졌어요. 종가상으로 이때가 장중에 높아졌죠. 종가상으로 얘가 더 높아졌어요. 근데 캔들상으로 쌍봉이 될 수 있는 상태이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것도 쌍봉에 가깝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모든 종목은 쌍봉에서 죽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어요. 그럴 때 대표성 있는 종목을 보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서 보는데,
주요 종목들이 약간 쌍봉 기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만약에 밀리거나 오늘 올라간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 만약에 오늘 내려간다면 그러면 시세가 끝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